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드디어 금년도 그랑프리가 있는 날입니다.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박진감 별로 없습니다. 뭐 그 경주로 그때 나와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1경주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만행 경주. 참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2세 마필 창천이 시건방지게 인기마로 팔려지고 있고요. 거리 경험이 없죠. 여기 이제 도전하는 마필도 많습니다. 도전하는 마필. 올데이는 지난번에 12배 좀 아쉽게 잡아먹었습니다만 조금 이번에는 좀 약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연호 기수로 안장 교체된 지난번 승군전에서 단독 선행 가능한 마필. 근데 지난번에 왜 큐티 레이디가 절전을 펼친 거 했더니 피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번 절전을 펼쳤지 않나. 그런 바를 지난번 저도 추천했거든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에 이제 복병권 마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외곽에 있는 박태준 기수 안장에 왕포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체중이 얼마만큼 빠졌느냐. 당일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왕포가 당일날 어느 정도 체중이 빠졌는데, 걸으면 빠듯해요.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걸으면 빠듯한데 체중이 왕포가 어느 정도 빠졌느냐. 이제 요걸 좀 현장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번 경주 사실 1경주가 지금 복병권이 많아요.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 뭐 외곽에 있는 신진 타이거, 12번 신진 타이거, 지난번 역시 바닥을 기었던 당일 기수 조인공 기수가 바닥을 기어놨던 1번 스카이 댄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복병권, 여기에 지난번 진로 방해받으면서 절전을 펼쳤던 6번 최고 도전. 그래서 이번 경주에 근데 이상한 이 복병권들이 전부 다 뭡니까? 3착승군에 걸려있어요. 1번 스카이 댄서, 6번 최고 도전, 휴양이가 지난번 첫 출전했죠? 여기에 약간의 출전 사이클이 깨지고 역시 3착승군에 걸려있는 신진 타이거. 이 복병권 마필들이 전부 다 3착승군에 걸려있어서 머리가 조금 더 아파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인기 마필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창천이 상태는 이상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어떤 마필 UCS에서 첫 1경주가 참 중요하다면 1경주 마지막 경주가 여기서 저는 어떤 마필 복병권을 봐야 되냐, 어떤 마필을 제가 여러분한테 멘트를 해줘야 되니까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1번 스카이 댄서를 선택했습니다. 기승술이 극과 극을 달리죠. 성적이 극과 극입니다. 이 김현중 기수. 근데 잘 탈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타요. 못 탈 때는 더럽게 못합니다. 아무튼 그 스카이 댄서가 이 복병권, 제가 생활 중에서 스카이 댄서가 조심해야 되는 복병권 마필이다. 상태가 오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4번마 창천을 인기대로 저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 대비한 훈련 상태나 마필 컨디션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승했던 그 당시 박상우 기수도 반신반의였어요. 인기는 인기대로 모으는데 부러지면 어떡하나. 근데 말이 워낙에 또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인기대로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당시에 이 박상우 기수가 들어오면서 정말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걱정을 많이 했던 말이 창천인데 능력껏 뛰어주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컨디션 직전 이상으로 확실히 좋아졌고, 늘어날 거리까지 착실히 대비했기 때문에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창천을 충분히 인기대로 인정해줄 만한 지금 최상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4번마 창천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에선 이 직전 박태종 기수가 다소 이 오버페이스로 아쉬움을 남겼던 14번마 왕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기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참고 느긋하게 타준다면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직선주로 거는 바를 뽑아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14번마 왕포를 1감으로 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운전입니다. 뭐 안쪽에 아예 안 팔리는 1번마 다이나모를 시작으로
외곽에 있는 14번마 동해 그랜드까지 지금 제가 대략 살펴봤을 땐 7, 8마리가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이 경주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당연히 배당이 꽝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인기마 중에 제가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9번마 다이아 터치가 직전에 기대는 악벽을 이동국 기수가 그림같이 잡아냈습니다. 이 직선에서 직진력을 발휘하니까 말이 탄력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다이아 터치라는 말의 주행 특성을 봤을 때는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전처럼 이동국 기수가 기대는 악병만 잘 신경 써서 컨트롤 해준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전 속 9번마 다이아 터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김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처음에 서두에.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또 레이스가 또 빨라야 유민하게 수의 워밍 아트 약간의 끌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단독 선행이죠. 뭐 개인적으로 10월 27일 날 승부처 가가지고 43배 반주력으로 먹었어요. 구멍수 없이요. 두 번째 맞고 있어서 짭짤하게 재미봤던 맛bil이고, 여기에 천하의 문세발 기수의 5섬 로켓이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데 이마필도 이제 체중력 빠야 돼.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뭐 기본적인 조개 이상은 했고, 그 과연 선행이 아닌 이세마필로서 선입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 레이스 자체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낙마로 인해서 이제 복병권 한 마리 굉장히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쉬운 레이스가 아니에요. 1, 2경주가요. 근데 이번 경주 이제 복병권 한 마리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이죠. 11월 4일 날 제가 과감하게 놓고 갔습니다. 과감하게 놓고 갔는데 바람이 조금 불대요. 바로 빅블루입니다. 지난주에 그 낙마됐죠. 낙마돼서 지금 출전 못했는데 이 11번 빅블루가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이다. 아니 지난번 그러면은 이성훈 의원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의심을 하시고 계신 분들, 이렇게 지금 워밍아트라든지 오섬 로켓 이런 발발맛 비서 선행 안 가고 선입으로 되겠느냐? 당연히 선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복병권 언급하지. 선입 가능성이 뭐 50% 미만이다, 30% 미만이다 하면 제가 복병권 언급 자체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빅블루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복병권이라서 복병권 한 마리 11번 빅블루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단출한 편성입니다. 이 단출한 편성이 지난주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단출한 편성이 그 제가 뭐 광고 밑에 나가겠지만 뭐 짭짤하게 준비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단순하게 7, 8, 9마리 편성했어도요, 세밀하게 분석만 하면 먹을 게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경주에서는. 그래서 이번 경주도 8마리 단순하게 추천하는데 뭐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내가 여기 이제 오경환 기수, 지난번에 그 문세발 기수가 그 능감 받았던 대성도 뭐 복병권이 넣어서 가고, 여기에 이제 아르고민이 인기마로서도 팔려줘요. 안현우 기수 안장으로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르고민 그 경주 그때 참 이성훈이도 경고력도 초청 경주였죠. 네, 초청 경주였습니다. 능력 마피는 아니다. 그래도 가져는 가자. 역시나 2차하고 마신차가 컸어요. 마신차가 2차하고도 7마신 차이 났어요. 지금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르고민이 이라는 마필이 인기마로 좀 팔려주거든요. 편성상 변화주는데 믿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확실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검증을 했어요. 이번에도 걸음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고민이 인기마로 팔려주는데 믿어서는 안 된다. 녹화하면 안 돼요. 무조건 녹화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마필을 봐야 되느냐?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마필은 최원준 기수의 안장의 바이바이 픽트입니다.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 있어요. 성형가에도 가능합니다. 게이트 출발만 매끄럽다 하면요. 지난 8월 12일 날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발력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컨디션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다 해서 지금 뭐 이렇게 1번이 아르고몬이 강하게 팔려집니다만은 저는 추천 놓고 가는 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 지난 8월 12일 날 가능성 있는 순발력을 보여줬고 최근 두 경주에서 허우적거린 컨디션 안 좋았거든 상태가 이번에 조금 빠릿해진 8번 바이바이 빅터를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상경주 멘트 하겠습니다. 자, 뭘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 역시도 1번마 아르고민을 아주 세게 보고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최고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얘가 안 가서 깨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강했고 자 이번 경주 출전하는 상대들이 최근 들어 가장 약해진 건 맞긴 합니다만 말이 근성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이 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안으로 볼 말이 출전 두수는 많지 않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7번마 베니윈이라는 말도 지금 실전 경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뒷심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른 말 없는 경주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최명훈 기수가 몰아붙인다면 직선에선 충분히 뚝심발이를 기대해볼 만한 이번 경주 최대 다크호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8번마 바이바이 빅터도 보여준 뒷심에서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말입니다. 제 최원준 기수가 얼마만큼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놓고 레이스를 풀어가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번마 아르고민도 그렇고 나머지 마필들도 이 보여준 순발력에서 그리 뛰어난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몰아붙인다면 8번마 바이바이 빅터도 여기선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마 아르고민이 아니라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7번마 베니윈과 8번마 바이바이 빅터 자, 두 마리를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1200m 1호 경마 준비된 김주현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딱 한 방입니다. 구멍수도 필요 없는 오리지널 단통 막건입니다. 지난주 UCC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승부처 마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금주가 우승하는 말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으로 승부 봐서 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쌍배당이 11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딱 한 방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건 적중만 되면 무조건 돈이 되는 경주예요. 원래 이 승부를 들어갈 때 특히나 단통으로 때릴 때는 배당이 상관없지 않습니까?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확신을 갖고 자신있게 한 방 때려서 성공만 되면은 들어간 자금이 뻥튀기가 되는 게 단통 승부예요. 자, 이번 경주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당일 이빠이 팔릴 인기만 한 마리를 제가 자신있게 잘라드릴게요. 겐또가 아닌 확실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잘라냅니다. 인기만 한 마리를 자신있게 잘라내면서 자, 강축에 제대로 만들어서 출전하는 말, 그 말 붙여서 오리지널 단통 막건으로 자, 1호 경마 배팅 자금이 아니라 여기서 상황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드디어 나옵니다. 이 5번마 피노누아. 도입 당시부터 54조 마방에서 물건 하나 들어왔다고 그야말로 거품을 불었던 말이 피노누아예요. 얼마나 잘 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100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주행 자세부터 주법, 거기에 물고 튀는 맛, 쫓아가는 맛, 뭐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 넘는 그런 걸음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노누아의 데뷔전 우승을 강력하게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캐피털 스탠딩에 자말아서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요. 스피드가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이 5번마 피노누아 조교 강도가 이번 주에는 다소 좀 가볍게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주에 훈련을 다 끝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배팅의 중심에 세우는 마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에선 이 직전에 맘먹고 때렸더니 허당이었던 말이 2번만 메루사인입니다. 제가 직전에 이게 이번에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맘먹고 한번 조지는 거다. 놓고 한번 때려보자. 이빠이 간 거예요. 이빠이 가고 결국에는 직선에서 더 뻗어나가질 못했습니다. 이제 얘의 능력이 딱 검증이 된 겁니다. 딱 직전 정도의 걸음발, 그 정도의 능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메르사인이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전처럼 과도한 인기가 집중이 된다면 당연히 배팅권에서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기도에서 다소 밀려있다면 가볍게만 걸쳐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번만 피노누아를 놓고 2번만 메르샤인이라는 말을 강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예. 2세 안말 한정형입니다. 그러니까 2세 마필 중에서도 2세 마필들만, 그것도 안말들만, 그 여자들만 모아놔서 그 뛰는 경주인데, 그 피노누아라는 마필, 캐피타 스탠드, 뭐, 여러분, 우리 김주현님이 뭐 혈통에 대해서 저보다 뭐 깊이를 조금 더 압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능력검사 때도 내치으로 약간 기대는 습성을 보였거든요. 내치으로요. 그래서 이제 조교시키면서 그 병사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소속적으로, 소속 같은 하이건입니다만은, 병사봉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이 피오누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대는 습성을 잡기 위해서, 그런 습성을 나쁜 것을 같이 이제 병합. 이런 마필은 능력검사 때 내치라는데 외치 사이 있게 있는 마필은 반드시 가급적이면 병합을 해줘야 돼요. 그 버릇을 처음부터 고쳐줘야 돼요. 이건 뭐 조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임이에요. 교과서에 없다 하더라도 뭐 그 양반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실제 조교를 시키신 분들이라. 가끔가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5천만 원짜리의 캐피탈 스탠딩인데 제가 봤을 땐 뛸만 아니에요. 캐피탈 스탠딩이 그 중거리에서 약점을 뭐 한두 번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끔 가다가 변종도 나타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별로 발전 가능성 솔직히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단거리에서는 몇 번 입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이제 유현명 기술 안장 교체된 메루사인 지난번 이마필 놓고 갔어요. 놓고 가다 망신을 당했는데 이렇게 선행을 먼저 선두권 치고 나갔다가 선행을 뺏겼어요. 뺏기고 막판 걸음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프로모니아 병합하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프로모니아 병합한 거 딱 보면서 확인하면서 너 이번에 못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뭐 제가 속으로 뭐 어차피 인기가 조금 팔립니다만은 지난번보다 파워감이 늘어났어요. 파워감이. 이세마필 특유의 이세마필은 적용의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워감입니다. 마체 완성도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 힘이 찼느냐, 여기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세마필은요. 메루사인, 뭐 선행 안 가도 되니까 프로모야 병합했을 때 너 못하면 너 죽는다. 내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오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6군 1400m 마령 경주. 단출한 편성에서 지난번 놓고 갔다가 망신을 당했던 김영진 기수의 안장에 제가 망신당한 게 아니라 제 망신을 시켰죠. 김영진 기수가 임그란스키 마신차를 컸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참 이 기수 정말 잘 탈 때는 잘 타는데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저하고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지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교돌상은 그 뒷다리와 앞다리에 부딪혀가지고 가벼운 상처가 교돌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주만에 출전하는데 상태 이상 없이 괜찮아요. 지난번하고 뭐 더 날카로워지고 더 파워감이 늘어난 건 없는데 기본적인 조기 했기 때문에 상태는 이상 없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병사봉이 인기만을 팔려주는데 제가 여기서 두 마리만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진 기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 김영진 기수가 타서 입상도 했는데 천하의 문세발 기수가 지금 금년도 2012년도 150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못 들어오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놓고 가면 안 돼요. 병사봉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228배 약간의 어부지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코스 2점도 있었고 상두권이 이상하게 탑앞들에게 부딪히면서 경주청기가 전체적으로 꼬이고, 그래서 병사봉은 인기 끌집니다. 인기 끌어도 녹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사봉. 여기 이제 배팅 충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 우리 국민기수 안장이죠. 1800m에서 거리 내려온 1400m 거리 내려온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 분명히 바란스는 좋아졌어요. 조금 더. 저도 지난번에 추천했거든요. 현장에서요. 추천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거리도 1800에서 1400 내려왔습니다만은 내려왔고 조경항도 슬쩍 올렸고 바란스가 좋아졌어요. 바란스가. 항상 좀 앞이 좀 높았거든요. 높았어요. 그 차이 보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요. 전체적으로 좀 뜨고 높았고 바란스 잘 안 맞는데 이게 좀 조화감이라 아까 바란스가 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짜임새가. 그래서 우선순위로 1순위로 보고 싶은 마필은 국민기수 안장. 요즘 국민 바지기수로 하던데 저는 국민기수라고 호칭해 주겠습니다. 5번 엉클 브라운을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원 위원님의 UC 추천경주거든 사실은요. 추천경주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우리 김지원님 조금이라도 좀 소스 좀 주시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1호 경마 두 번째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종합치 백판마를 놓고 승부를 볼 거고요. 제가 종합치 백판마를 놓고 UCC에서 딱 한 번 승부를 봤는데 아쉽게 3착을 했습니다. 걸음만 뽀록냈죠? 예, 아쉽게 3착을 했어요. 아쉽게. 자, 이번에는 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경주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누님스 백판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구멍수도 별로 없습니다. 한 4, 50배짜리 때리고 받치기 이 두세 방 안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당일 바람이 탈까봐 조금 무서운 게 지금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지금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등짝이 정말 불안한데도 내용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실릴 인기보다 현장에서 바람몰이가 심하게 나와서 과도하게 인기가 좀 집중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대가리 팔릴 엉클 브라운과 들어와도 최하 20배 이상은 나옵니다. 자,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오기만 하면 한구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마필의 사형 그리고 진짜 능력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전에 얘 가지고 못한 한구라를 여기서 반드시 한번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백판 마필 놓고 간다는데 네. 김준희 형님이 제가 심심하면 가는데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권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4번마 베스트 하이가 많은 인기를 집중시키는 경주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도전을 하는 경주인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정말 강추를 드리는 말이에요. 1번마 노열 스텝은 여러분들이 뭘 보시던 간에 무조건 배팅권에 데려가셔야 되는 말입니다. 노열 스텝은 이 끄는 악벽 때문에 훈련을 아주 빡세게 실시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최근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고 또 이 끄는 악벽이 점차적으로 순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이 성적이 바닥 성적이 아니라 그래도 착승권 내지는 약한 편성에서는 직전에 우승까지도 차지를 냈던 게 노열 스텝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베스트 아이라는 인기 1위 말도 악벽이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이 결정력이 다들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안쪽에서 침착하게 레이스 운영만 해준다면 직선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노열 스텝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뭘 보시던 간에 반드시 배팅권에 데려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훈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1호 경마 UCC 첫 번째 승부입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이성원 위원님의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경주인데요. 자, 승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 경주는 뭐 아시다시피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그리고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어요. 물론 객관적인 전령상 1번 노열 스텝이라는 마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7조 스타일답지 않게 굉장히 조교가 약해요. 약한데 이게 3착승에 걸린 마필이 저는 그렇습니다.
맨날 UCC 조교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데 저는 50%가 조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로 예상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패턴이 있거든요. 어떤 예상을 중심으로 가느냐, 어떤 예상을 중심으로 가느냐, 조교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주 전개상의 중심으로 가느냐, 세 번째로는 마필 능력 위주로 가느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저는 50%는 이상은 조교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교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따라서 무조건 100% 갔으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김준영 몇 번 말씀했다시피, 우리 안철수 교수의 말씀처럼 융합이거든요. 경마라는 게. 야외적 경마 융합이지 뭡니까? 조교, 승부, 의지, 경주 전개, 마필 고유의 능력, 배당방 흐름까지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이 경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서 융합해서 가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에서는 베스트 하이도 인기 마필 1기 2회 지난번 사진 판장으로 겨우 이겼죠. 상태는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지난번 조금 더 빨리 들었어요. 여기 승부를 맞이하고 있는 히트앤런 이런 마필이 팔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덜 팔려주는 마필 이거 경주 쉽지 않아요. 한 7, 8마리가 입상권 다 가능합니다. 한 7, 8마리가요. 전부 그만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 어떤 마필을 구멍수 넓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필을 놓고 가야 되냐. 승부적으로 끝마치고 연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포함해 3주 남았는데 부산 빼고요. 상금을 무조건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집구석이 있습니다. 또 마주님이 또 상금도 없어요. 그래서 상태도 어른세 조교강도 올렸고 3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강약 조절하면서 열심히 조교시켰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강승부가 걸릴 수밖에 없는 마필을 놓고 가는 1호 경마 UCC 첫 번째 승부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경입니다. 혼합 1군 2300m 그랑프리 G1 그랑프리인데 스마트문화인가요? 천지굴검이죠. 작년에 이 스마트문화 때문에 그 그랑프리 결정경주 부담 중량이 고쳐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2세 마필이 없었어요. 그랑프리였어요. 2세 마필이 몇 킬로를 줘야 되느냐 그게 규준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스마트 문학 때문에 2세 마필이 규준이 생겼어요. 우리 심승태 기수 작년에 지금도 기억이 만 1년 됐습니다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조금 마음이 좀 아쉬웠죠. 사실은요. 우리 심승태 조교사님 됐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거의 올 대가성 강력하게 팔려주는 마필이 이제 누가 봐도 터프인이에요. 터프인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전 의원님이 또 슬쩍 물어보던가요. 형님 그랑프리 추천인주 갈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택시대상에 금요경마 자세히 올렸어요. 조기평에서 14마리 다 내가 간다 13마리 간다 올렸는데 사실은 터프인이 베스트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베스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12마리 전력이라던데 이렇게 보면은 2차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쌍성식 몰라. 우승은 몰라도 지난 11월달 지금 한 달 전에 마주님이 6번째 바뀌어졌습니다만은 2차 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하자는 없지만은 베스트는 아니다는 것이죠. 2% 부족하다. 그래서 터프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본다. 2차 가능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여기 복병권 2마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텍스트상 이미 조교평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한 70%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번 제 2012년도 그랑프리 조교체였습니다. 능력이 떠나서 능력은 나중에 문제고 조교 전문가로서 이성원이가 어떤 놈이 제일 좋냐? 저는 당연히 승리 함성입니다. 4번 승리 함성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요. 야, 저거 국산 1군 핸디캡이 나왔으면 쌍으로만 때리고 싶다. 정말로 그렇게 좋습니다. 데뷔 이후로 가장 좋습니다. 왜? 이 마필에 대해서 이성원이가 제가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요. 제 가슴을 올렸던 마필인데 지난 10월 7일이었죠? 골든로즈를 버려가지고 땅을 찾는 그 경기였는데 근데 악말로서 53kg 부담량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이 과연 아무리 조깃발 좋다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참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내가 51이면 한번 노려볼 만하겠는데 53이에요. 51이면 솔직히 한번 노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53이어서 별정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경주 복병권 마필 코스케 기수의 안장에 부산 마필 이렇게 서울 한 마리 부산 한 마리 터프인 이렇게 세 마리만 제가 그랑프리니까 금년도 마지막 대상 경주 아니겠습니까? 부산 서울 합쳐서 코스케 기수의 안장에 8번 스모킹 건 부산에서는 복병이 스모킹 건이고 서울에서는 4번 승리의 함성이다. 터프기는 웬만하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우리 김지호님은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그랑프리입니다. 뭐 UCC 방송을 통해서 3주 전인가요? 이 조경우 기수가 아니라 터프인 전도경 기수가 탄다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확인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UCC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경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제가 왜 이번 그랑프리가 재밌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대불패는 원래 그랑프리 출전 예정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일반 경주 11월 달에 나올 때 그랑프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 그랑프리를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11일 경주에서 출전을 한 겁니다. 그 대상 경주 먹고 나서 제가 여기서 우승하고 그리고 대통령배 3연패하고 다음에 그랑프리는 포기다. 근데 얘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일단 경주 조건도 그렇고 경마 팬들의 인기 투표 그리고 상태가 떨어져 있던 당대불패가 다시 또 직전 대통령배 3연패를 이유로 급격하게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전을 감행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은 나오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대불패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을 찍어놓고 지금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증거로는 직선주로에서 예전에 보였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조금만 레이스가 빡세버린다면 당대불패가 선두권을 휘감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빠릿한 추임마에게 덜비를 잡힐 가능성이 최근 경주를 통해 매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다긴다 하는 이 과청 외선마들이 총출동한 그랑프리 경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오조바방에서 이 당대불패의 컨디션을 베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300m 거리라면은 인기 1, 2위를 다툴 당대불패가 부러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10번마 터프인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 있죠. 이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이제 프라이드를 타고 운전을 하고 이제 외제차 스포츠카를 이제 주행이 좀 미숙한 이 능력이 없는 이 초보 아줌마가 이 운전대를 잡고 경주 이제 레이스를 하면은 처음에는 프라이드가 일단 코너링에서 좋기 때문에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성능이 좋은 외제차가 막판에 그 프라이드, 베스트 드라이버가 탄 프라이드들을 때려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터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수가 지금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 기본 능력 자체가 위입니다. 태생적으로 얘는 스피드를 아주 이 탁월한 스피드를 가지고 태어난 말이기 때문에 이 터프인을 사실 전도경 기수가 탄다 해서 지금 인기도가 당대불패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더욱더 믿고 때려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몇 년 동안 34주에서 꾸준히 다 해주고 또 다 해왔던 전도경 기수가 거의 뭐 보상 차원에서 기승하는 말이 터프인이기 때문에 생애 첫 그랑프리 우승도 전도경 기수가 지금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터프인의 강력한 우승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대불패가 부러지는 그림으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좀 배당을 누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제 12월 19일 일요일 제 구경주 국산 4군 1800m 별정 3위입니다. 어때요? 양일간 하이라이트가 국산 4군입니다. 중거리. 뭐 말이 중거리지 장거리 아니겠습니까? 국산 4군에서. 자, 이번 경주에서도 지난번 대시보이 놓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시보이 놓고 추천 경주가에서 19배 주려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어떻게 그 경주가 또 연결되어 있네 이상하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려주는 마필들 메뚜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승무전 맞이하고 있는 골드백
어차피 1번 레시버이라든지 8번 골드백이 이런 마필들이 다 팔려줘요. 이번에는 지난번은 대시봉이 놓고 갔습니다. 하이라이트 가서 19배 주력으로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인공을 달게 합니다. 주인공을 달게 합니다. 왜? 이성훈이가 조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 이런 마필에 신경 쓸 거 없다. 아무리 못 나와도 기본 배당은 20배 가까이 나온다. 구멍수 압축해서 새 구멍 내 압축해서 20배 나면 어차피 구멍수 싸움입니다. 때리고 받치면서 1호경마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여러분한테 기대 보답하도록 분명하게 준비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꼭 호주머니 따뜻하도록 제 구경 중 철저하게 분석했고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4번마 트랜스포트가 장거리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안으로 기대는 압력이 있어서 그렇지 엔진 자체가 좋은 말이라 충분히 늘어난 거리를 극복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침 상대들도 비리비리한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 특히나 이 트랜스포트는 좀 빡세게 몰아주는 기수가 필요해요. 이 빠따질 좋은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면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상 징후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트랜스포트는 인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후차권에선 지금 다시 점핑 출전을 감행하면서 장거리 도전에 나서고 있는 8번마 이룰이라는 말이 얘한테 딱 맞는 거리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에 선전한 AP 플러스는 상대적인 경주 운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직전에 입상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런 운이 또 따라주길 기대하면서 타야 되는 상황이라 AP 플러스가 인기를 모은다면은 과감하게 좀 빼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2번마 리즈 앤드 톰이나 10번마 과천 샤이닝 같은 말이 이 AP 플러스는 무난히 이겨줄 수 있는 능력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번마 에이스 플러스 아이마필은 이번에는 다소 약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원 의원님. 네.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합니다. 이렇게 친구간에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요즘 금년도 대통령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토론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더군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녹화본에서 잠깐 이렇게 조금 몇 개만 봤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김지훈 의원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트랜스포터는 지금 아주 가벼운 찰과상 부종으로 해서 12지만 출전하는데 조개가 상당히 오렐라 습보 반바퀴 끝 그리고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것 1800에서 바로 도전한다는 것 너무나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편성이 똥편성이에요. 많이 혼합 3군이지 이건 똥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똥편성이고 재능금 받고 나는 미스터 문학 그 안장만 번지르하게 문세발 기수고요. 여기에 지난번 승군전 거리 첫 도전에서 1700 거리 첫 도전에서 어영병 말머리 했던 박원호 기수의 안장에 과천 사인이 이번에 안장 이상혁 기수 교체되면서 단독 선행가 가능하겠죠. 편성이 똥편성이고 지난번에 제가 11월 11일 날 10경주 때 두 번째 복병이 IP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약간의 운도 따랐어요. 조경호 기수가 약간 끌리는 습성의 마필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맡으면서 막판에 취입을 올라오면서 AP 플러스가 근데 지난번보다 약간 더 나아요. 순수 조개발로서는. 그러니까 조교를 아예 거의 시키지도 않았다시피 거리 경험이 없는 거리도 경험도 없고 조교도 얼레벌레 정말로 얼레벌레였습니다. 아주 약한 조개하고 1400m 한 번인가 뛰었던 마필 트랜스포트가 인기만으로 팔려주고 지난번 입상했다고 해서요. 여기 물론 숨어있는 선행형 마필은 브리티 드림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저는 트랜스포트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혀 안 봐요. 전혀 안 봐.
1번 AP 플러스 지난번에 배당으로서 39배 주인공이죠. 약간 더 나아졌다. 제가 분명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서 이번 본회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주가 소천하 게임입니다. 그 경주가 소천하 제가 결국은 제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소천하 넣고 가면서 이걸 그냥 복병만 언급하고 말았는데 더 지난번 못 잡게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번 승군에 걸음 아꼈던 이제 100m 늘어났습니다만은 과천 사인이 1번이나 10번을 넣고 가세요. 1번이나 10번 넣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경주 추천님 잡을까 UC 추천님 잡을까 몇 번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김전 의원도 추천님 선택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러고 포기한 거 제가 봤는데 좀 상당히 애매한 경주입니다. 인천 탱크가 이번에 승문전이요. 지난번 점핑 출전했죠? 근데 뭔 일로 터프이라고 병합을 합니다.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병합하는데 물론 못 쫓아가요. 따라가지라고 열심히 채찍 때리게 하면서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데 여기 이제 재능금 받고 나오는 공백기 있는 6개월만 나오는 뭐 미스터 스마일 입상 때 모습 아닙니다. 작년 5월달, 금년 5월달, 6월달 그 입상했을 때 금년 봄에 입상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미스터 스마일. 돼지 같은 마피디죠. 역시 재능금 받고 나오는 리스트 하이도 좀 그렇고 골드진도 마이너스 2.5 핸디캡이니까 55점 받았는데 그냥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치치카카예요. 치치카카. 이번 경주에서 터지면 또 오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인천 탱크는 특유의 그 스피드 맛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인천 탱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다 뭐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마필 뭐 드림블루, 미스터 스마일, 말리에이, 뭐 댄싱 세일리까지 골드진도 소속점 마필과 병합하는데 하이에라 이렇게 병합하는데 앞서는 가는데 부드러우시다든지 날카로운 맛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치치카카도 초대박 마필이고 여러 이제 복병권이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한테 조금 진짜 보고 싶은 마필이 바로 말리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마필 놓고 추천연료 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놓고 가는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놓고 다시 한번 노릴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마필 보고 할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거리가 지난번에 1800m에서 1400에 내려왔거든요. 마취가 필요 얕거든요. 이송훈이 할 일이 없어서 지난번 놓고 추천연료 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말리에 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스카이빅스터와 병합했을 때 여전히 파워감이 있습니다. 비록 마취는 비율이 얇습니다. 마취 비율이 얇은 마필이 거리 내려왔거든요. 1400으로. 그래서 저는 지난번 추천연료 놓고 갔던 말리회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김지훈 의원님, 왜 추천연료 아까 갈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인천 탱크가 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8경주 터프인 가지고 전동영 기수가 우승을 마냥 못하고 입상에 실패를 했다라는 가정을 세웠을 땐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천 탱크까지 시원하게 먹으려면 전동영 기수가 또 기분 좋게 타려면은 일단 그랑프리 터프인 가지고 어떻게든 2차 안에는 와야 됩니다. 일단 인천 탱크가 능력으로는 한 수 위고 지금 5번을 뛰는 동안 3착 밖으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직전 장거리 경주 대비했던 훈련 당시의 컨디션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마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정도예요. 안 간다가 아니라 가도 안 된다. 결국에는 왔습니다. 결국에는 저 역시도 메가스나미에 붙여서 인천 탱크 배당 없어도 한 방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의도적으로 좀 강한 상대를 붙여놓고 따라가는 또 이 모래를 또 맞춰보는 연습까지 실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때리기만 하면은 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가 관건이 되겠죠. 현장에서 가는 내용만 확인되면 인천 탱크는 그냥 믿고 때리는 축으로 저는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후차권에서는
일단 두 가지 전개가 그려집니다. 10번 막 골드진이 선행을 받으면 그대로 꽂히는 거고, 만약 골드진이 이번에 악벽을 제어하겠다고 박트전 기수 튀어놓고 따라가는 작전을 감행한다면 이제 출전 주기가 길어지긴 했어도 능력 마필들이죠. 5번마 미스터 스마일이나 이 7번마 리스트나이가 막판 치고 올라오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경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마 인천탱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번 더 의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 오다가 떨어지면요. 인천탱크 놓고 뭐 구멍수는 뭐 그렇게 많을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마지막 경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가요. 핸디캡이라 그 고산항 핸디캡이라 굉장히 까다로워요.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 의지 또 UC 방송 끝나고 면밀한 분석을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랑프리가 있는 2012년도 이번 주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뭐 경마도 좋지만 좀 옷을 좀 두툼하게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가면서 경마를 즐겨서 하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